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위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 왜 빵 터지셨어요? 아니, 꽤 잘 말하네, 요정이라고? 정말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본인도 마음에 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우리 근황 토크 잠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교육공학회를 다녀왔거든요. 교육공학회랑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그 연합학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학회를 가면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개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선배님이 저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얘가 셀러브리티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저를 모르는데 저를 셀러브리티라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꼭 앞에 차기를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큰 차이 없죠. 차기나 뭐 지금 셀러브리티나. 아, 그런가요? 제 기준 셀러브리티니까. 네. 내 마음속의 셀러브리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사실 진작부터 이 주제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야기를 나눌 주제입니다. 주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고요. 사실 저희 중에 굉장한 전문가가 계시죠? 굉장까지야. 아유, 굉장한 전문가가 계시죠. 혹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언제부터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학사 때부터 이 약간 코딩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석사를 사실 가게 된 계기가 이것이 교육 쪽에 참 활용되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제가 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석사를 지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석박 내내 이제 이쪽 분야의 연구를 주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은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 네, 전문가 초대석.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생경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념부터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저도 사실 이번 에피를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걸 처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들으면서 이게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이런 거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뭐 컴퓨터 작동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굉장히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뭐 지은님처럼 예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워낙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흥미를 좀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때 인터넷에 휩쓸었던 영상인데 그 국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국 아빠가 아이 2명이랑 같이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요. 아빠가 아이들한테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글로 써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써오면 아빠가 그 글만 가지고 그 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샌드위치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막 잼 같은 거를 통을 열지도 않고 잼통 그대로를 막 빵에다 비비게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재밌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결국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사고력,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사고력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도 정의를 한 걸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 정의에 벌써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네, 이제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 단어를 정말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돼요. 4차 산업혁명.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조업이 굉장히 이제 둔화가 돼서 막 최근 뉴스를 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20년 만에 최저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IT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뭐 IT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운 게 2001년도 정도부터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의 분야의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쪽으로도 이제 발전이 된 것 같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까지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육 쪽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제 파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그 시장 경제에서도 되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뭐 2017년에 뭐 글로벌 100대 기업 이렇게 된 거 리스트를 봐도 거기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어떤 기업들에도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에도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이 소프트웨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뭔가 그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보자면, 소프트웨어가 사회 경제의 기본 법칙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 질서, 기존의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글로벌 시장을 이 소프트웨어가 석권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프트웨어 전체가 어떠한 사회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기술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사회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분야를 보면 자동차, 콘텐츠, 도서, 사진, 농업, 금융, 제조업, 국방, 교육, 학문, 게임, 이렇게 진짜로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사회 전반을 진짜 이 소프트웨어가 다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중요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어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 이미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년별로 이미 의무화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떤 목적은 컴퓨팅적 사고력, 아까 말씀하셨던 그 CT라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CT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컴퓨팅 사고력
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 뭐 말하는 거야? 혹시 코딩 교육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약간 프로그래밍 능력 자체에 중심을 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코딩 교육과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컴퓨터 과학 교육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이라는 용어로 계속 이 분야의 연구를 사실 전혀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유사한 교육들을 사실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제 이 정보교육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고요. 초등 수준에서는 실과 교육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컴퓨팅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국가별로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들도 조금 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보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원래 기존에 있던 교과목이어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어본 느낌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그러면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조금 학자들 간에 서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명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커리큘럼들을 살펴보면 되게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좀 낯설실 수도 있겠지만 피지컬 컴퓨팅,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객체와 그리고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로 코딩하는 것과 서로 연동해서 이제 교육하는 이런 것들, 뭐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하드웨어적인 피지컬한 것들을 서로 만지면서 코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범주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냐? 라는 또 논의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방금 성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고 있고 반드시 이 소프트웨어만을 다루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교육. 소프트웨어 그동안은 우리가 등한시 여겼었던 혹은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된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교과명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공대에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딩 교육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딩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이미지는 뭔가 이 까만 화면에 그 하얀 글씨 영어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그 어려운 코딩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C 언어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딱 있다 보니까 이걸 배운다고? 그럼 우리 애 이거 좀 미리 공부해가지고 공대 가서 프로그래머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간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저한테 제일 재밌는 간판은 유아 코딩이더라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어디를 가도 유아 코딩이라는 게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대체 코딩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애들이 하는 거고 대체 뭘 가르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머를 키워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고력이다. 그래서 이 사고력은 어떤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가져야 되는 소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코딩을 안 해서는 안 되고 코딩을 해야지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빨리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공포심을 조성한다든지 또 막 조급함 같은 것들을 학부모들한테 주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 자체도 지금 빨리 코딩 빨리 시켜가지고 데이터 분석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되게 만들어야 돼. AI요. AI를 이겨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소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강남에 코딩 학원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강남뿐만 아니라 막 교육열로 이제 좀 이렇게 핫한 그런 뭐 수도권 지역 있잖아요. 다 막 깔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정말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육성해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성희님이 아까 되게 재밌는 예를 들었고 저도 사실 되게 쏠쏠하게 잘 쓰는 영상이에요.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아이들한테 절차적인 이 학습 방법 그리고 명령을 넣었을 때 컴퓨터가 어떠한 단계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언플러그드 학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고를 하거나 일 처리를 할 때도 이러한 되게 순차적인 이 절차를 알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찾아냄으로써 나중에는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한테 이것이 코딩 교육이 아이들을 전문 프로그래머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전문 프로그래머를 막 육성하려고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몰아놓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다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도 막 해외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말하는 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자들 만나보면 진짜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이거에 정말 몰입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대하는 교사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연구하시는 연구자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있다면 정말 믿고 아이들의 사고력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두려움, 조바심, 공포심 이런 거를 유발하는 것들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혹은 아이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얘를 반드시 프로그래머로 만들고 말리라 이런 기대심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뭐 핫하고 그리고 또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하는 거지만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은님처럼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급함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사고력을 키워주는 어떤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에피를 좀 준비하다가 좀 재밌는 것들을 조금 보긴 했는데 전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막상 알고 보니 좀 더 재밌기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길래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컴퓨터 과목을 들을 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 과목이 아니라 뭐 다른 과목에서도 배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럼 다른 과목에서 뭐가 어떻게 사용이 된다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로서는 컴퓨터 교육 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제약들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타블렛 PC 같은 걸로도 할 수가 있고 뭐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샌드위치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플러그드, 이제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학습하는 코딩 교육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약간 아까 유아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유아나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 지금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화로 되어 있는 초등 고학년이라든지 이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교육에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컴퓨터 교육학과에서 많이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그나마 꾸준히 해왔었던 학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아까 전에 또 지영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또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컴퓨터 과학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이 사실 스팀이랑 굉장히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팀 교육 차원에서 이 컴퓨터 과학 교육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수학을 공부한다든지, 혹은 과학에서 물리를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화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시뮬레이션 우리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컴퓨터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물리, 역학 이런 것들도 이 코딩을 직접 해봄으로써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스팀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 번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라고 해서 어떤 이런 과학, 테크놀로지, 공학, 예술, 수학 이런 것들의 융합 교육을 우리가 흔히 스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스팀 교육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아트가 빠진 형태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 쪽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약간 좀 유행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스팀 교육이랑 굉장히 많은 접점들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면서 대부분 또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저는 좀 스팀 교육이 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현장의 얘기도 좀 들어보니까 스팀 교육이 약간 유행이 지난 듯하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니까 사실은 스팀 교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는 과학교육과 출신인데 물리 선생님 따로 있고 화학 선생님 따로 있고 지구과학 선생님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분위기도 있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지 못하다가 다시 또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작년에 2017년 11월 28일에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또 강조를 했던 게 소프트웨어 교육, 스팀 교육을 확대하겠다.
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스팀 얘기 나오면서 잠깐 하신 말씀에 제가 또 꽂혔는데 아니,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약간 썰이에요. 네. 왜냐면 아까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스팀 교육이 한참 인기몰이를 확 했다가 다시 약간 인기가 시들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도 많은 학부모들이 설문을 통해서 뭐라고 응답했냐면 이것도 잠깐 인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다들 막 인기 있어서 뭐 한다 그랬다 금방 가버리잖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경험들이 없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게 응답을 많이 했어요.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간 많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말했었던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나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초등학교 때 코딩 교육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로그인하는 법 배웠어요. 저는 타자 연습했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쭉 이렇게 문장이 떨어지면 그걸 빨리 타이핑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뭐죠? 소나기였나요? 그걸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 코딩 교육 받은 애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정말? 네,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을 했었다고 했거든요. 너무 거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프로그래머로 성장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드문 일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이제 지금 이 젊은 시대 아이들은 그냥 이걸 정규 교육 과정으로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이 시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커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생각나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이렇게 막 구경을 하다가 재밌는 이미지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1995년도 기사였던 것 같아요. 1995년도에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막 태어나서 2015년에 20살이 되는 미래의 여대생 고은비에 대한 상상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이버 스페이스 탈출, 온몸으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1995년에 2015년의 대학생을 상상한 거예요. 지금 이제 2015년 이미 지났죠. 근데 이 이미지를 보면은 되게 사이버틱한 패션으로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여대생의 그림이 나오고요. 너무 웃긴다. PCS를 손에 쥐고 있는데 PCS라는 말도 되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컴퓨터 단말기를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축소해서 들고 다닌다고 되어 있고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필수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는 렌즈의 윗부분만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내외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대요. 자연스러우면서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어울린 안경을 골랐다고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죠. 아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고은비라는 대학생은 환태평양 연합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거의 미네르바 수준 아닌가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목걸이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아 이게 너무 웃기다. 벌써 빵 터지면 어떡해요. 어떻게 말하고 웃어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웃으면 이거는 디스켓 목걸이를 플로피 디스크. 그쵸? 플로피 디스켓 요즘 애들 모를걸?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쵸. 그 플로피 디스켓 목걸이를 이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피 디스켓 안에는
이제 수업 내용이 다 디스켓 안에 이제 담겨 있어가지고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이 디스켓만 목걸이로 이렇게 착용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상상의 이미지였고요. 디스켓 요즘 애들 모르는 게 그렇대요. 그 우리 아이콘 모양의 디스켓 모양이 있잖아요. 저장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왜 그 디스켓 모양이 저장인지를, 왜 그 심볼이 되었는지를 우린 알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디스켓이 뭔지 몰라서. 아, 그러네요. 그냥 그게 상징 같은 건 줄 아나 보다. 그 기원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척 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20년 전에 20년 후를 상상한 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995년도에 20년 후를 예측하기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는 건 사실 더 힘들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 걔가 조금 웃기게 예측한 거고 가끔 영화들 중에 완전 소름 돋게 예측한 것들 많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거의 다 구현됐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그림이 약간 좀 우스꽝스러워서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합대학 같은 것도 요즘에 다 있고 뭐 색깔 변한 선글라스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 아버지들 많이 씁니다. 헤어스타일에 어울려야지. 아니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로 목걸이는 하지 않지만 USB가 거의 목걸이 격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젠 클라우드도 많이 쓰죠 이제는. 아니 그리고 그 뭐지? 아까 뭐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뭐 컴퓨터? 뭐 패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이 정도면 굉장한 미래학자다. 인정. 갑자기 인정. 야, 우리 뭔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저희가 원래 스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스팀에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지금 고은비 학생으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제 막 그 스팀이 막 초창기에 막 이렇게 붐이 오다가 주춤했다고 했던 그 시기에 제가 바야흐로 2011년도에 그 저희 대학에서 저희 과에서 스팀 선도 교원 양성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팀을 선도하는 교사로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면은 좋을지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짜고 그다음에 교사분들의 그런 안들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사분들을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스팀 교육이 이제 잘 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정규 교과 내에서 스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뭐 자유학기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스팀에 대한 그 융합 교육에 대한 기반이 더 많이 인프라가 이제 생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요즘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융합 교육하고 거의 같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스팀으로 방향이 또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굉장히 스팀에 열의를 갖고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꾸준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워낙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스팀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네, 그래서 척척 박사가 되셨다고. 우리 다음에 스팀도 한번 그럽시다. 에피로 하나를 뽑아봅시다. 우리 그럽시다.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제일 지금 중요한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몇 가지 제가 근황과 더불어 뭐랄까 그냥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정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나 이런 말 하기 부끄럽다. 누가 대신해줄 사람? 제가 할게요. 네. 저 요즘 뻔뻔함을 좀 장착해서.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그 저희 팟캐스트 접속을 하셔서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후원하기 뭐 이런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요정 잘한다. 자, 그래서 그게 그냥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댓글과 후원 부탁드립니다.